제가 문학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는 정치에 꿈이 있어서 운전을 열심히 하였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보니까 학교에서 전국 100일장의 장원을 하는 등 문예반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예반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당시 전주 영생고등학교 문예반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은 월촌 이기반 시인님이셨습니다. 그분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교지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그 교지에 제가 단편소설 조각난 거울이라는 작품을 처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지의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 소설의 뒷부분이 잘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이기반 선생님은 저를 불러 소설보다는 시를 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100일장 및 모든 대회에 많이 참가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전주에는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석정, 허소라, 이기반, 최승범, 이항아, 김혜강, 박병순, 조당래, 유군주 등의 시인들이 각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영향으로 더욱더 시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부사관을 입대해서 서울 신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우연찮게 주변에 있는 시인의 집이라는 문학단체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학단체에서 전국에 200여 명과 활발히 문학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 저의 스승이었던 이기반 선생님께서 한국경제일보 1975년 봄에 한국경제일보에 3월이라는 작품과 4월합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학활동을 활발히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되고 1976년도부터 저는 25년 동안 절필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문학단체들은 다 해체를 하였고 저는 군인이었던 관계로 절필을 통해서 제 생활을 바꿔나갔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2001년도 겨울간 좋은문학이라는 잡지에 그 당시에는 창간호에 썼습니다. 거기에 동학사 비구니의 봄이라는 작품이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기반 선생님은 제 문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영원한 문학 스승님이십니다. 이기반 선생님은 제 고등학교 시절에 30대 초반의 젊은 선생님으로 큰형님과도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젊어서부터 주례를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1975년 1월 5일 주례 100번째 기념으로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기반 선생님은 작고하시기 전까지는 교회 장로님으로 술을 전혀 안 하셨지만 당시에는 말술을 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꺼번에 폭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되 한 잔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그런 성격 탓에 저는 술자석에 같이 합석을 하게 되면 먼저 취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신석정 선생님은 전주 상고에 계셨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고 습적한 원고를 들고 주말에 찾아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에 정종 한 병을 사들고 찾아가면은 선생님은 무슨 학생이 돈이 있어서 술을 사오느냐고 혼을 내셨습니다. 당시 행랑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원에 많은 정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수들이 지금은 그 집을 제 사촌 동생이 사들여 귀사벌 추가라는 찻집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선생님은 정원수를 잘 가꾸는 정도의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이셨습니다. 긴급조치는 1972년 유신헌법에 로부터 생성된 법령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53조로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상기 법령은 1980년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소멸되었지만은 당시 긴급조치는 민주주의의 칼날을 겨눈 무지막대한 법령이었습니다. 1975년 7월 긴급조치 9호 발령문에 유언비어 유포, 날조, 그 다음에 집회, 시위, 방송, 통신, 도화, 음반 등 모든 출판물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음해하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시인의 집이라는 문학단체에 가담이 되어 있었고 대림재건학교에서 시품평회를 했는데 그 대림재건학교 교장인 김하연 시인이 중앙정보부에 잡혀가는 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인의 집은 해산을 하였고 시인의 집 임원들은 모두 남산에 있는 안가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보안사로부터 주의 경고 조치를 받고 절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에게는 둘째를 임신한 부인과 2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군복을 벗고 밖에 나간다면 재정적으로 먹고 살기가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절필하고 군대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뒤에 1987년도 완전히 민주화가 되면서 모든 조치가 풀렸지만은 부인들은 달랐습니다. 각 부대 보안과 및 국방부 보안 검열과를 거쳐야만이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동안 절필을 하고 전역하기 전 2001년도에 다시 재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군대 생활을 열심히 한 결과 부사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준위로 임관해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향을 받은 작품이나 사건은 없고요. 저는 많은 문학 작품을 읽고 생각하고 쓰는 삼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민적 사유로 시를 씁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작가는 아름다움을 구별하여 밝힐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문학을 만나는 것은 곧 인간을 알고 시를 씀으로써 알고 생애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과도 통합니다.
시를 아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쓰는 것으로서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시를 읽음으로써 느끼는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봅니다. 시인은 보통 사람들보다 눈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 추가된 하나의 눈은 감성을 담아내는 눈이죠. 시적 감성 말입니다. 사물을 보되 그 사물을 사물로 보지 않고 사물 자체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서 시적 감성을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시인은 끝없는 경험과 보통 사람들보다 한 발 빠른 감성을 가지고 글을 써야만이 시를 읽어주는 많은 독자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파생되는 시간이나 사건이나 환경에서 창작 동기나 아이디어를 주로 얻고 있습니다. 저는 시를 쓸 때 맨 먼저 한 채의 집을 구상합니다. 시를 짓는 집의 구조는 정음이라는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주지가 되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의 숫자와 방향, 부엌은 어디로 낼 것이며 창문은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시에 있어서 연에 해당되는 구상입니다. 그 작업은 수미상관을 이루는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가리가 없는 산문적 시에도 이러한 구분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집의 구조가 끝나면은 석가래, 그러니까 행을 놓고 벽돌을 쌓습니다. 그 벽돌은 시어가 되겠는데, 시어는 낡은 벽돌을 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벽돌을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낡은 벽돌이라 하면 지나간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새로운 것은 새로운 시어를 만들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가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 채의 집은 즉 시인의 분신과도 같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시어는 함축된 언어이어야 합니다. 함축된 시어는 시인의 내면 세계를 돋보이게도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함축이라고 하여 무조건 어려운 언어를 갖다 쓴다면 독자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적당한 비유나 은유는 시의 맛을 돋보이기도 합니다. 시인의 감성을 총동원하여 시를 써야 합니다. 화자와 독자가 공감대를 이루는 그 작업은 많은 생각을 독자에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살에 빗방울이 맺혔다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창살에 목을 매달아 죽은 빗방울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의문을 주는 것이죠. 또한 노을을 보고 노을이 진다라고 하기보다는 피족의 속살 같은 하혈을 하며 해가 지는 저물녘이라고 한다면 같은 노을을 두고 읽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되죠. 이렇게 시어는 항상 아름답든가 아니면 의문을 주는, 독자에게 의문을 주는 그런 시어를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시인의 일입니다. 어디 인터뷰 가면 꼭 있는 얘기인데요. 그 문학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문학은. 무인들은 문학을 통해서 미지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뤄나가기 위해서 선배 무인들은 숨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 무인들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문학이라는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한국 문학의 꽃을 찬란히 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입니다.